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두환 정부 갈게요. 자, 박정희가 죽은 거 우리 앞서 배웠죠? 이 사건은 11.6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들.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일하던 여공들이 신민당 사무실에서 점거하면서 농성했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가 강제로 끌어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여공 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YH 무역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민당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 국회의원이 막 따졌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졌더니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격에서 잘라버렸죠. 지금은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때 가능했나 봐. 그랬더니 김영삼이 또 어디 출신이야? 지도상으로 보면 경상도 출신이죠. 경상도의 큰 도시 부산 마산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을 자르니까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부마 민주항쟁 혹은 부마항쟁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걸어 뛰쳐나와서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박정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박정희의 왼팔이었던 경호실장 차지철과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죠. 이 와중에 김재규가 박정희 싸죽이고 차지철 싸죽이는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남산의 부장들이고 남산의 부장들 속편이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요 뒷이야기 전두환이 등장하는 것부터 영화를 촬영을 했죠. 샌드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요 부분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 10월 26일 날 죽었잖아요. 27일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은 박정희를 대신해서 최규하가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래서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박정희는 죽었어도 헌법은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회의에서 대통령을 최규하를 뽑아줍니다. 이것이 12월 6일. 그리고 바로 6일 뒤에 쿠데타가 터지게 되죠. 이것을 12.12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신군부라고 불러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표로 하는 정치 군인들이 정면에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얘네들을 신군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박정희 정부도 군인 정부였었죠. 박정희조차가 군인 출신이잖아. 그래서 앞선 군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부다 해서 이 세력들을 신군부라 부릅니다. 세력으로는 신군부고 얘네가 사조직이 있었죠. 하나회.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출신들의 군인들이 많았고 정치 군인들이에요. 박정희가 키워줬던 애들인데 박정희가 죽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과정이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선생님도 그거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되게 긴박감 있게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신군부. 그래서 전두환이가 정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정희가 죽임을 당한 이 11.6을 조사한 게 전두환이었거든. 그 당시 때 무슨 직책이었었죠? 보안사령관이었었다가 박정희 죽은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 책임자로 등장하게 되죠.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김재규 잡아다가 사형 때리고 11.6을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전두환이죠. 그리고 그 당시 때 계엄이 때려져요. 대통령이 죽으면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울까 봐 계엄령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쫙 계엄령이 깔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인을 출동시켜서 군인으로 하여금 질서를 잡는 거거든. 제주도만 제외하고 계엄령을 때렸어요. 이 계엄군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요? 정승화 총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가 자기 상관이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잡아가죠. 그리고 쿠데타를 완성지은 것이 12.12 쿠데타입니다. 정승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회초리 한 대 맞을게요. 네, 맞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12.12 쿠데타 있었지만 일단 절대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죽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이 최규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어.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신군부가 등장하니까 제2의 박정희 아니야? 의구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두환이가 제2의 박정희가 될까 봐 민주주의 시위를 합니다. 이것이 80년 5월이에요. 이 움직임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울의 봄은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저기 유럽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프라하라는 도시에 있는데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당시 때 역사가들이 서울의 봄이라고 붙였고 이걸 영화화한 것이 서울의 봄인 거죠. 그래서 서울의 봄은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죽고 나서 민주주의가 다가올 법한 그런 분위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죠. 봄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오는 게 봄이잖아. 추운 겨울 박정희가 시절이 가버리고 이제 봄, 민주주의가 오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빡빡이 전두환이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직 계엄 해제 안 됐거든. 아까 제주도 제하고 다 계엄 때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계엄 철폐하라. 아직 유신헌법 남아있잖아. 유신헌법 철폐하라. 그리고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는 신군부 꺼져라. 이런 거, 이런 구호를 내세운 것이 서울의 봄의 구호였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전두환의 대답은 요거였죠. 오히려 계엄 해제라 그랬는데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물론 제주도 제외하고 다 깔렸었지만 제주도까지도 계엄을 때려 이것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고 합니다. 5월 17일 24시 혹은 5월 18일로 해도 무방해요. 5월 17일 24시, 5월 18일 00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8 바로 그날이야. 그래서 5월 17일 날 편의상 그래서 5.18 하루 전날 김대중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재판해가지고 뭘 때린지 알아요? 여기 써있네.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김대중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간첩이라 그랬어요. 북한하고 연락해서 남한 사회를 뒤엎으려고 깝치는 간첩이다. 내란을 음모했다. 해가지고 김대중한테 사형 때립니다. 그래서 김대중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 가서 죽을 남아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5월 17일 모습이에요. 그리고 김영삼은 집 밖에 못 나오고 가택 연금 시켜버리고 그리고 학생 대표들 체포해가고 유명한 방송 중에 저기 작가이기도 한데 유시민이라고 있어요. 유시민이 이때 학생 대표였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의 임원들 있잖아. 임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막 서울대로 온다라고 학생이 진압하러 온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다 도망갔는데 유시민 안 도망갔대. 그래서 도망가려는 찰나에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를 받았지. 그러니까 서울대가 본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서울에 통제를 받았던 거지. 그래서 공주대학에서 전화가 왔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유심히 딱 받고 네 좋댔어요. 빨리 도망가요. 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냥 날라차기로 그냥 발길질 당하면서 유심히 끌려가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대박. 그래서 본인도 글을 잘 쓰는지 몰랐는데 그 글이 엄청 유명해지면서 유시민이 글 작가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 선생님 유시민 되게 좋아합니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유시민, 한 명이 과학자 중에 그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 있어요. 최재천 교수였나?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유시민과 최재천 지난번 유튜브 같이 찍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줌 싸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인사 끌고 가고 학생 대표 체포하고 김대중 아예 사형 때려버리고 집회 모이거나 시위를 아예 금지시켜버려.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아가리를 그냥 닫아버리는 거지. 이런 거 요구했더니 오히려 그냥 주먹으로 아가리를 날려버리네. 그러다가 빵 터진 곳이 5.18 광주입니다. 5월 18일 날 여기 생략됐지만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때려요. 학교 등교 못하게. 근데 뭣도 모르고 등교하던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갔더니 계엄군들이 와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계엄군들이 몽둥이 들고서 다짜고짜 달려가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때리고 나중에는 옆에 있던 젊은 시민들도 막 때리고 그래서 계엄군들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온몸에 타박상을 맞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이 부상자들 병원에 실어 나르고 나중에는 계엄군들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들하고 버스기사들도 폭행을 하는 거야. 이런 기사들까지도 화가 나니까 시위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다가 광주가 이때는 광역시지만 지금은 광역시지만 이때는 전라남도였었거든. 그래서 광주의 핵심적인 건물이 전남도청이에요. 그래서 계엄군의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에 화가 난 시민들이 전남도청에 모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무차별한, 무자비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왜 선생님이 폭력이라고 간단히 표현했지만 착검, 검을 껴서 찌르기도 하고 특수 제작한 곤봉으로 때리기도 하고 애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충정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부대들한테 시위 진압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놓고 여기다 풀죠. 이 작전 명칭을 화련휴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가 난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폭력을 하고 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핵심적인 건물 전남도청에서 집회를 합니다. 사과하라. 근데 여기에 계엄군이 믿기지 않는 단어 발포, 애국가를 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몇 분 동안 집단 난사를 합니다. 이것이 5월 21일 믿기지가 않죠.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대도시였던 광주에서 대한민국 시민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즉사를 하고 부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믿기지 않는 군인이 총을 쏘니까 광주 시민들이 일부가 시민군을 조직을 합니다. 이때 광주에는 난리가 나니까 그 광주 외곽의 전라도에서 광주로 차출이 된 경찰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빈 경찰서나 군부대 빈 곳에 무기를 탈취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무장을 하게 되죠. 스스로를 시민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일부가 시민군으로 조직이 되니까 계엄군하고 대치 상황이 되는 거죠. 당장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엄군이 작전상 광주가 있으면 외곽을 둘러싸고 철수를 합니다. 근데 광주는 그러면 군인과 경찰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시기를 해방 광주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22일에서 26일인데 이 내부에는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어. 광주 시민과 총을 든 시민군만 있을 법이야. 근데 시민군이 총 들고 있잖아. 막말로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잖아. 야, 너 유튜브에 종민TV 구독 안 할 거야? A4 역사 구독 안 해? 이렇게 강도짓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단 한 건의 강도짓이나 총기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대. 오히려 더 완벽하게 자치가 벌어진 이 신기한 기간을 해방 광주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자들이 신기하대.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총을 들고 다니니까 위험하잖아. 그리고 계엄군들 또 언제 들어와서 또 총 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분이 벌어져. 끝까지 총 들고 싸워야 됩니다. 이쪽은 총기를 반납하고 계엄군의 사과를 받아냅시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엄군이 최후의 통첩을 하죠. 들어갈 거다. 총 내려놓고 꺼져라. 아니면 진압한다. 그래서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총 내려놓고 가고 일부는 총 듣고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들어오면서 학살을 합니다. 이 학살이라는 표현은 내가 쓴 표현이 아니라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교과서에 헬기가 돌아다녀서 헬기가 조준 사격한 거 가지고 실제 있었다 없었다 논쟁이 있는데 교과서에도 쓰여져 있어요. 헬기가 사격했다라고. 그 사격을 받은 전일 빌딩이라고 총탄 자국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라면은 거의 팩트라는 거지. 그래서 계엄군이 시민군이지만 학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생포된 사람들은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남도청이 장악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데 5.18 광주 시위가 진압이 되게 됩니다. 쌤이 중학교 거보다 약간 자세히 소개했는데 이건 원래 1시간 정도 설명 들어야 돼요. 흐름은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계엄군이 무차별 폭력을 했고 시민군이 조직이 되었고 광주 내부에 시민들만 있었는데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5.18은 이때는 진압됐지만 엄청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이야. 신군부라고 하는 욕심쟁이 요 새끼들한테 정했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운동이고 왜냐면 이때 내세웠던 구호가 계엄철폐, 신군부 꺼져라, 유신철폐, 민주주의 구호거든. 또 영상 보면은 애국가를 부릅니다. 총을 든 시민군조차도 애국가 부르고 태국기 들고 다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혹은 누구 말만 따나 간첩의 선동에 의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80년대 뒤에 벌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뒤에 6월 민주항쟁, 이 아래 배우겠지만 이거에 영향 끼친 것이 5.18입니다. 5.18 때 대학생들이 6월 민주항쟁 때 이게 80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7년 뒤에. 그러니까 이때 대학생들이 이때는 회사원들이 되어가지고 일반 시민으로 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때 시민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 5.18이라는 거. 왜? 이런 걸 다 겪은 대학생들이 회사원이 돼서 선생님 넥타이를 차고 넥타이 부대가 돼서 저항을 하거든. 선생님이 넥타이 오늘 일부러 메고 온 거예요. 넥타이 부대 보여주려고.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필리핀. 선생님 기억으로는 필리핀에 한 2, 3년 전이었나? 3, 4년 전이었나? 쿠데타가 터졌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위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언급했냐면 5.18을 언급했습니다. 5.18, 그거 똑같은 상황이거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민주화 시위했는데 그거를 군인들 듣고 깔고 뭉개거든. 5.18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 같은데 필리핀 막 응원 문구 보내고 그랬어요. 5.18과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5.18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불쌍히 언론도 다 통제당했어. 전두환이가 5월 17일 날 전국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요. 찍소리 말고 보도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 5.18 보도 제대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5.18 광주 사람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간첩들이 선동한 걸로 조작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소개 안 했어요. 반미운동이라는 것이 5.18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5.18 끝나고 대학생들 일부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불 질러버렸어. 또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버립니다. 왜 미국 반미 시위가 벌어지냐면 5.18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나라 근방에 뭐가 오냐면 항공모함이 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되게 신나 있었어. 야, 정의를 사랑하는 미국이 지금 광주 사람들 학살당하는데 도와주러 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전두환이가 이거 빨리 학살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북한 새끼들 깝칠까봐 미국 새끼들이 북한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들,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항상 민주주의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미국이 알고 봤더니 광주 시민들,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들 학살당하는 것을 방조했다. 지켜만 봤다. 미국이 꼭 민주주의나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는 아니구나. 지들 나라의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하는구나. 마치 가스라 테프트 미락처럼 일본에 우리나라를 넘긴 것처럼 미국은 이익단이구나. 미국의 실체를 일부 느끼면서 반미 시위를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불지르거나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요거 했던 일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단 말이야. 이 기록이 세계도 인정했어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계도 인정하는 민주주의 운동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간첩이 선동한 혹은 여기 사람들 일부 시민군을 간첩이라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네스코마저도 부정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지정된 것도 지금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5.18을 진압하고 전두환이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때는 쌤이 신군부라고 써놨잖아. 아직 그냥 군인 신분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본보기로 광주 날려버리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수작을 벌이죠.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권력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뭐 만들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었죠. 그거랑 똑같아.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만들어서 권력을 싹 틀어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헌법 안 바뀌었잖아. 무슨 헌법이야? 아까 최규하도 유신헌법에 의해서 뽑혔잖아. 그래서 전두환도 아직은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5.18 끝나고 11대 대통령이 취임을 해. 그리고 헌법을 바꿉니다. 대통령 간선제. 유신헌법은 여기서 뽑지만 이걸 이름을 바꿨죠. 선거인단으로. 그리고 임기를 7년.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게? 한 번. 유신헌법은 몇 년이었죠? 6년이었었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잖아. 연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건 눈치 보였나 봐. 그래서 6년이던 것을 7년으로 좀 늘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죠. 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누굴 뽑아줬겠어? 전두환. 그래서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가 또 취임을 합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두 가지 착각을 하더라고. 5.18은 전두환 대통령이 진압했다. 땡. 대통령은 누구예요? 최규하 그리고 전두환은 대통령 한 번 했다. 5.18 끝나고 한 번 했다. 아니에요. 유신헌법으로 한 번, 8차 기한 헌법으로 한 번, 두 번 해먹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머리가 좋아요. 가끔은 강하게 찍어 누르고 가끔은 유하게 부드럽게. 머리 회전력이 빠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머리털이 다 날아갔잖아. 회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영화 서울의 봄을 보더라도 얘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막 그러잖아. 대사 맞나?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뭐라 했는데? 댓글로 써주세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머리가 졸라 좋아. 강경책은 그냥 찍어 누른 거야. Fuck you. 유화 정책은 좀 부드럽게 양면 정책을 쓴 거죠. 솔직히 요거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런 삼천교육대 알죠? 등록금 졸라 싸다고 유명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끔은 죽여주고 병신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기한테 저항하는 민주인사들, 학생들 일로 끌고 가가지고 반병신 만들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심지어 12.12 쿠데타 때 자기 도와주지 않았던,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부했었던 사람들, 자기 상관이었는데 여기 끌고 가가지고 3번인가 2번인가 넣어가지고 반병신 만들어버려요. 살이 쭉 빠져.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원래 의도는 사회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 여기다 넣어서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양아치 새끼들, 술 먹고 깽판 치는 새끼들. 근데 이게 운영이 잘못돼. 자기의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정적을 저기 가서 반병신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이것도 운영 방식에서 지역에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 우리 시장한테 야 100명 채워. 그럼 실제로 50명은 쓰레기 같은 애들 채우지만 50명은 없는 거야. 그러면 술 먹고 다니다가 신나니까 막 노래 부르는 애들. 캔디 널 사랑해 하면은 사랑해 끌고 가버리고 병신 만들어버리고. 학교에서도 좀 주먹 쓰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학교에 부탁해가지고 몇 명 차출해가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반병신 되는 겨. 여자들도 끌려가가지고 그냥 많이들 죽었다고 하죠. 이게 그 유명한 삼천교육대. 그래서 댓글도 보면 지금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삼천교육대라고 하더라고. 진짜 좀 정신기저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처음에 삼천교육대는 원래 의도랑 다르게 악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 길들이게 합니다. 전두환한테 비판하면은 그냥 없애버렸어. 나 비판하는 거야 지금? 해가지고 까부시고 통폐합시키고 기업도 통폐합시킵니다. 삥 뜯어. 삼성 좀 내보지? 알지? 장사 잘 된다며? 넌 안 내? 그 특정 기업은 아예 없애버렸어. 그래서 선생님 특정 브랜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정치자금 안 준다고 아예 기업을 통째로 날려버렸어. 그래서 기업 길들이기 하고 언론, 역대 독재자들은 항상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왜? 자기를 좋게 방송해야 되거든. 안 좋은 건 내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정치 보면 마찬가지예요. 피평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 지침을 만듭니다. 너네 방송 보도할 때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쓰라고 정리해 줄 테니까 이것만 방송해. 이거 이해할 거 나가면 알지? 죽어 씨. 그래서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줬어. 기사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땡전 뉴스 들어봤죠? 옛날에 9시 뉴스가 메인 뉴스거든. 그래서 시계바늘이 띠 땡 9시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9시 땡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편도 안 썼어. 땡 전두환 각각께서는 무슨 왕처럼. 그래서 첫 멘트가 전두환 칭찬하는 멘트로 시작했던 게 땡전 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전두환 때 언론을 장악했었던 부분이고 대학생들이 이런 거 비판하잖아. 강경 진압합니다. 그래서 공안 사건을 조작해. 날조란 말은 조작이야. 공안 사건이 뭐냐면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서 조작하는 거야. 자기한테 데모하면 너 빨갱이지. 이런 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6.25 끝나고부터. 박정희가 즐겨 써먹었잖아. 자기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앞서 우리 빨갱이라 해서 김대중 사형 때렸잖아. 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그래서 김대중 졸라 억울해. 맨날 빨갱이 했는데 정작 대통령 되고 나서는 뭐 빨갱이 짓 안 했잖아. 또 모르겠네요. 또 이건 커트할게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이잖아. 김대중 살아있을 때 계속 빨갱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빨갱이란 낙인이 찍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빨갱이지 하는데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에서 벌써 처벌받았겠지. 그래서 빨갱이 조작 사건, 공안 사건 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조작해.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 뒤집어 씌워버려. 말 안 되면 조작하고 자기 진술서 쓰게 하고 고문해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걸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영화 변호인. 학생들 막 독서 모임 하고 그러는데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변호인이 막 적극 변호해 주잖아.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80년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 금강산 댐 사건 조작한 거. 금강산 댐 사건이 뭐냐면은 왜 웃죠? 금강산 댐 사건이 이때 대대적인 국민 모금 운동을 했었어요. 북한이 물로 위에 북한이 이쪽에 북쪽에 있잖아. 그래서 물 막아놓은 걸 뚝을 터트리면은 이 물로써 우리 서울이 물에 잠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 마치 살수대처럼 막아놓은 북한의 물뚝을 터트리면은 물로써 서울이 잠긴다라고 구라를 쳤죠. 그래서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국민 성금 운동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때 돈을 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500원인가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웃는데 500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조작이었던 거지. 근거가 없는. 이런 식으로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삥땅 쳐먹었어. 자, 그리고 유아정책.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면 간첩이 있던 시대라서 경찰서 끌고 가거든. 그래서 이거 폐지시켜. 밤새 놀아. 얘기 들으면 이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술 마시려면은 셔터문 내리고 몰래 이렇게 술 마셨대요. 근데 이때는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라 이거지. 그리고 교복, 두발을 자율화시킵니다. 교복, 두발.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이때 머리 보면 길어. 그 교복도 없었던 세대가 있어요. 인근의 고등학교가 그때 교복이 없어가지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선생님 아는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율화시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풀어버려요. 그 3S 정책을 활성화시킵니다. S자 들어가는 거 3개.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활성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유흥문화 같은 거, 밤문화, 유흥문화, 이성끼리 모여서 놀고 마시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프로야구를 만들죠. 사람들한테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프로야구 만들어서 너네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권력 잡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프로야구나 즐겨. 놀거리 만들어줄게. 관심을 딸대로 돌리는 거죠. 그 스크린, 영화 산업 같은 거 활성화시키고 포르노 같은 거, 야한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말초신경 자극시키는 섹스라든지 놀거리, 프로야구라든지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목을 돌리는 정책을 3S 정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5.18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80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1년이 지나서 81년 5.18이 또 올 거 아니야. 전두환이가 걱정됐나 봐. 사람들이 5.18을 떠올리고 이렇게 관심을 돌렸는데도 또 5.18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81년도에 국풍 81이라고 하는 대학교들을 동원해서 대학교 대규모 축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 대학생들, 동아리들 위주로 잔치를 열면서 관심을, 5.18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강압적인 정치를 또 피 흘렸었던 자기 어떤 권력을 잡는 과정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여기에 매몰된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데 관심 안 갖고 놀고 먹고 마시기 바쁘겠죠. 꼭 나쁘다는 면은 아니지만 의도 자체는 불순했던 거죠. 근데 전두환이가 운이 좋습니다. 3조 호황이 이때 불어닥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황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 호황 덕택에 3조 호황.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몰라. 잘했던 부분은 유능한 정치 관료, 경제 관료 데려다가 경제는 맡겼거든. 또 때마침 국제적으로 경제가 좋았어. 그래서 3조, 낮을 저자예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런 게가 세 가지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었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허리계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허리계층이 성장하는 것이 요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되게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물가도 안정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선생님도 이때 살았지만 좋았던 것 같아. 아버지가 한 손 가득히. 선생님 아버지만 외벌이 혼자 벌었는데 우리 4인 가족 유지가 됐었거든. 올 때 치킨 한 마리 사두고 들어오고.
지코바였나? 그때 물론 지코바는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초 흑자 포스터도 막 홍보하던 것도 기억나고, 박정희가 정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작 흑자는 박정희 때도 항상 적자였어. 전두환 때 흑자였었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전두환 되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다시피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 건데, 공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눈박이인 거지. 둘 다 볼 줄 알아야지.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아까 81년도에 시작했죠. 몇 년 하게 돼 있어요? 7년. 그러면 88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기 88년쯤 되니까 대통령이 전두환의 친구 전두환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밀어줍니다. 그 요 헌법이 유지가 되면은 선거인단에서 누굴 뽑아주냐면 무조건 노태우를 뽑아주는 거야. 그럼 노태우 당선 100%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싫었던 거야. 사람들 죽이고 이런 부분 했었던 전두환을 알기 때문에 노태우 친구한테 물려줘봤자 노태우도 똑같은 새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헌법을 바꾸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 해라. 너네 간선제 해가지고 이걸로 노태우 당선시키려고 그러는데 전두환 정권 투다. 싫다.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이런 요구가 분출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요구가 한참 일어나던 시기가 87년이었는데 이때 전두환이가 여기 본 것처럼 이런 것들 막 조작한단 말이야. 민주주의 탄압하고. 이 와중에 권인숙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서울대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 경찰서에 끌려가서 성고문을 당합니다. 이 권인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때 서울대 나올 정도의, 서울대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은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공장에 취업을 안 시켜줬어. 너무 똘똘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고자 했던 게 이 당시 대학생들이거든. 그래서 권인숙이라는 대학생이 신분을 속이고 여기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하는데 누가 딱 봐도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것 같아. 대학생인 것 같아. 찔렀지. 그래서 들이닥쳐서 권인숙을 끌고 갔지. 가서 봤더니 진짜 대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 조사하는 거지. 너 대학생이지 해가지고 하는데 너 민주주의 운동했었지. 하다가 너 아는 사람 불어. 야, 너 얘 민주주의 운동했었지. 고문을 하는 거야. 근데 권인숙이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거지. 자기 동료를 안 팔려고 했던 거지.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경찰을 들이빈 거야. 근데 얘가 딱 앉더니 딱딱 앉고, 참 이게 영상이라 좀 그런데 선생님들 어떻게 성고문 했는지 다 찾아봤어. 어제 권인숙 여대생 상체, 브라자, 팬티 그냥 다 해가지고 성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인숙이 1차 당하고 2차 당하는데 그 성고문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동료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찰은 이런 식으로 성적인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데는 스페셜리스트구나,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압감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 처녀 아니지. 속옷 막 들치면서 나중에 뭐 만지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너 처녀 아니지 라고 접근을 하면서 성금을 하더라는 거야. 그 권인숙은 뭐 1차, 2차 당하면서 거의 삶을 놓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냥 아는 사람 이름 막 댄 거야. 근데 조사해보니까 가짜거든. 그러니까 더 열받아 들어와가지고 더 달라붙어가지고 권인숙의 성적인 부분을 고문을 한 거죠. 이때 권인숙이 80년대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용기 있게 발설을 합니다. 이거를 도와줬던 변호인이 조영래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서울대 수석 입학이야. 서울대 법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유실헌법이 만들어졌네. 그래서 민주주의 시위를 하다가 빨간색 줄이 가고 지명수배가 된 거야. 지명수배.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지. 서울대 수석에다가 민주주의 운동하고 박정희한테 정하니까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영래가 몰래 숨어 다니는 거야. 그 노동자의 삶.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았어. 서울의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전태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다가 자살했다라는 거야.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전태일이 평상시 했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전태일이 무슨 말 했는지 이 사람이 남긴 글을 보니까 전태일이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근로기준법을 공부를 하는데 한자로 되어 있고 너무 어렵다 이거지. 자기 옆에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한자나 영어도 해석해주고 쉽게 이걸 해석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전태일이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용래가 전태일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전태일 일기장 같은 거 흔적들 다 너처럼 다 정리해가지고 전태일 평전을 정리한 사람이 조용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정희가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책을 출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을 하죠. 지은이도 자기 이름도 못하고 가명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했었다고 자랑도 안 해. 알고 봤더니 조용래 변호사가. 그리고 권인숙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용래가 발벗고 와서 도와주죠. 조용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40대 초반에 폐암인가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조용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인숙 하면 조용래랑 같이 알아두면 상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성고문하는 정권으로 알려졌어. 독재하더니 성고문 하나까지 하네. 근데 또 서울대생 박종철이 또 끌려갔네. 고문을 받다 죽었네. 물고문 하다가 동료들, 민주화 운동하는 동료들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불었나 봐. 그러니까 물고문 하다가 또 죽어버렸어. 사람이 죽었으니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찰 그 당시에 우두머리가 박종철 죽긴 죽었는데요. 조사하다가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어요. 그 유명한 탁 하고 치니까 종철이가 억하고 죽었어요. 이런 시대의 망언을 만들죠. 이걸 영어로 만든 게 뭐예요? 1987이죠. 참고로 아까 권인숙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꼬꼬무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그 당시 상황 실제로 다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이 쓴 책 자서전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받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사마 선생님이 더 이상 말 못할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얘기한 거지. 몇십 년 지났는데도 막 우시더라고. 꼬꼬무 보니까. 그리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조작을 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안 그래도 직선제 요구가 있었는데 여성을 성고문하고 대학생 끌고 가서 고문하다 죽여놓고 발표도 조작을 하고 그래서 직선제 요구가 더 강해지는 거지. 이런 독재 정권 더 이상 안 되겠다. 직선제 하자. 우리가 뽑겠다 대통령. 근데 대통령의 답변은 4월 13일 날 호헌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지킬 호, 헌법 헌.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전두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고 여당, 야당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헌법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헌법을 호헌 지키겠다. 기존의 헌법이 무슨 헌법이에요? 이 헌법.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뽑아주는 거. 한마디로 이거는 기존의 헌법을 지켜서 누구? 노태우를 당선시키겠다. 하던 대로 하겠다. 니들이 직선제 요구해봤자 꺼지세요 하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직선제 요구에 빡큐를 날린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주교에서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서 배웠죠? 유신헌법 때 저항했었던 단체였는데 진실을 폭로합니다. 명동성당에서 미사하다 말고 박정철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알아보니까 물 고문 받다가 죽은 거였다라고 진실을 여기서 폭로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이런 보도지침도 어긴 거지. 보도지침에 이런 거 내보내라고 나왔겠어. 이걸 어기고 용기 있게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본부를 중심으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쫙 확산이 돼. 그 와중에 이한열 군, 얘는 연세대생이야. 연세대생이 6월 9일 날 민주주의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하다가 연세대 앞에서 체류탄에 맞아서 뇌사, 바로 죽진 않았어. 의식불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연세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는데 체류탄을 보통 위로 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툭툭 떨어져서 가스가 쫙 나와서 퍼뜨리는 건데 도망치게 하는 건데 그때 직사로 쐈대. 빵빵 날아오니까 이한열의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거지. 근데 본인도 아파서 쓰러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부축을 했대. 근데 이제 이한열이 뭐라 그러냐면 나 머리가 좀 아파 하면서
의식을 잃고 간 거죠. 근데 이 아포가 두개골이 이 직사로선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충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시러스 말타가 나중에 이 사건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는 뇌사 상태야. 이쯤 되니까 원래 예정돼 있었던 6월 9일 다음 날 원래 예정은 되어 있었어. 요 단체에서 했었던 6월 10일 국민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얘네가 주도한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6월 10일 날 퍼지게 돼. 그래서 서울, 지방, 우리 충청도잖아. 대전, 공주할 거 없이 대학생들이 거리로 이때 시민들도 같이 했어요. 쫙 나옵니다. 뭘 외치냐면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때 얼마나 멋있냐면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빌딩에서 다 이렇게 내밀고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 아래에서 몇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독재타도 호헌철폐 버스 지나가면서 버스에 탔던 아줌마들이 소승손주면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심지어 종소리도 절에서도 종 땅땡땡 아니 땡땡땡 교회구나 교회에서 땡땡땡땡 학교에서 땡땡땡땡 절에서 스님들 똑똑똑똑 목탁치고 이게 6월 10일의 모습이야. 이거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몫을 내는 거야. 독재타도 호헌철폐 호헌철폐하라는 건 직선자자 이거지. 이쯤 되니까 전두환이가 굴복합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노태우로 하여금 6.29 민주화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이것도 고등술책인 게 노태우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를 시켜요. 이미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정정당당히 국민의 신발 받겠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지. 그래 놓고 헌법을 바꿉니다. 수용했으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이게 8차였잖아요. 이걸 바꾸는 9차 헌법. 87년에 바뀌게 되는데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임기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이게 현재 헌법이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 그래서 요 1년에 직선제 요구부터 성고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요걸 계기로 또 이한열이 죽고 6월 10일 전국적인 항쟁이 있었고 노태우가 이걸 발표하는 요 1년의 과정의 민주화운동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영어로 만든 것이 1987이고 이 결과 헌법을 바꾸게 되죠.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죠. 13대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노태우랑 야당의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공교롭게도 다 성씨가 뭐예요? 김씨죠. 그래서 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들 3명이 김씨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삼김시대라고 불러요. 너가 알고 있는 김씨는 유명한 광천김이겠지만 여기서는 삼김시대라고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인들이에요. 전라도를 대표하는 김대중, 경상도를 대표하는 YS, 충청도를 대표하는 김종필. 김종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박정희랑 5.16 군사혁명 일으켰던 군사혁명이 아니라 쿠데타 일으켰던 군사혁명과 쿠데타도 아닌 군사정변 일으켰던 중립입니다. 군사정변 일으켰던 그 사람이야. 박정희는 죽었지만 얘 살아있단 말이오. 그래서 박정희가 만들었던 공화당 기억나요? 민주공화당? 그래서 그 후계자를 개최하는 거야.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김종필이 충청도 표를 먹으면서 등장합니다. 또 김대중 전라도 표 먹으면서 평화민주당, 김영삼 경상도 표 먹으면서 통일민주당, 노태우는 수도권 표 많이 가져가고 선생님 아버지 그때 군인이었는데 군인들 거의 다 노태우 밀었대. 선생님 아버지 이야기라서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 얘기하면은 군인들 표 다 공개 투표했대. 그래서 다 까서 다 노태우 밀어줬대.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생님 아버지 이야기라서 팩트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우리 아버지 난 믿어요. 하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태우가 민주정의당 후보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삼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김종필이 원래 군사 세력이었었고 노태우도 군사 세력. 근데 이 둘이 문제야. 이 둘이 민주화 세력이잖아. 둘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 무조건 노태우 둘 중에 하나가 이겼어요. 표도 봐봐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죠. 왜냐면 이 지역주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김대중이 여기 원래 없었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앞서 김대중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해요? 여기 등장하잖아. 전두환이가 80년 57일 날 김대중 감옥에 쳐넣었잖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내란 음모죄 뒤집어 써서 사형 때렸잖아.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중에 이제 사형은 면하고 살려는 줬는데 김대중이를 풀어줍니다.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요거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전두환이가 대가리가 졸라 좋다 그랬잖아. 노태우를 당선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 있었던 거지. 요걸 이제 꺼낸 거지. 요 카드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카드였던 거죠. 왜? 김대중도 대통령 욕심이 있고 김영삼도 욕심이 있거든. 두 민주화 세력 라이벌이자 이 친구가 서로 싸울 게 예측이 된 거거든. 그래서 김대중은 부추기죠. 대중아, 너 빨갱이라서 미안해. 지금 보니까 너 대통령감이네. 한번 해봐. 김영삼도 원래 하고 싶어 했었고. 그 지리 서로 양보 안 하다가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졸라 좋은 겨. 김대중 딱 꺼내가지고 서로 표를 나눠먹게.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잖아. 근데 서로 양보하기도 쉽지 않아. 왜? 김대중은 전라도 가면 거의 신이거든. 김대중, 김대중, DJ 김대중. 이러니까 김대중, 야, 관둘 수가 없네. 김영삼도 마찬가지야. 경상도 가면 김영삼도 신이거든. 부마 민주항쟁 봤잖아. 김영삼, 영삼, 김영삼, 뭐 이런단 말이야. 서로 마치 서로 대통령 된 듯한. 그래서 네가 양보해 하다가 서로 으르렁 대다가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노태우가 된 거예요. 야, 노태우 당선 안 시키려고 요 별의별 짓 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노태우가 당선돼 버렸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힘 빠지네. 그래서 여기서 삼김 시대에 있었고 서로 이때 그래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 나중에 서로 죽기 전에 화해는 하는데 서로 이때 왼수가 되죠. 네가 양보했었어야지 해야지 하면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김영삼 먼저 해먹고 나중에 김대중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대중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지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되고 김대중 한 차례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관련된 사진 좀 볼게요. 하나회 서울의 봄의 주인공들이죠. 여기 흐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전두환 있네. 노태우 있고 이 두 군이 주인공이었었던 하나회. 이거 없앴던 사람이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때 없애죠. 이게 서울의 봄의 모습이에요. 80년 5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자진해산해. 왜냐면 사회 혼란 이후로 이 신군부 애들이 권력이 틀어질까 봐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자동 해산을 하죠.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해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5월 17일 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니까 보다시피 특수제작관 곤봉으로 광 사람들을 무차별 때립니다. 나중에 칼로 찌르고. 최초의 희생자가 김경철이란 농아인 분이 있죠. 말 못하시는 분. 그러다가 화가 난 아까 얘기했죠. 버스기사, 택시기사들도 폭행당했다고. 부상당한 사람도 실어 날렸다고 폭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기사들이 같이 5.18에 동참했었고 나중에 여기다가 총을 빵빵빵 쏜다 그랬죠. 몇 분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래서 흥분한 일부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듭니다.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불렀죠. 요 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거 봐라 이거 북한군이다. 북한에 애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 그래서 광수라는 이름으로 광수 1호, 광수 2호 해가지고 북한군으로 추정된 사람들 번호까지 넘버링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광주였으면 살아도 있어. 나 광수 아닌데요? 그러면서 등장했어. 그래서 자기 간첩 아니라고. 이거 나라고. 그러니까 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간첩이라고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 안 돼야. 그리고 이게 시민군들이 자기들이 왜 총 들었는지를 밝혀놓은 글이에요. 수능에도 나왔던 글이에요. 국가 시험인 수능에도 나온 글이야.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나? 17일 날 계엄 선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무차별로 총을 쏴서 살상했다. 총 쏘니까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었다.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들 수밖에 없었다. 수능까지 나온 거야. 그리고 5.18 때 아까 광주 해방광주 기억나나요? 광주 내부에 군인경찰 다 빠져나가고 광주 시민들과 총을 든 시민군만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 모습인데 시민들이 주먹밥 만들어서 시민군도 갖다 줘. 서로 어울려서. 그래서 이때 만든 이 주먹밥 만드는 것이 지금
몇십 년 흘러서 어떤 행사할 때 이거 재현하고 있잖아요. 주먹밥. 서로 시민들이 나눴어. 시민군과 시민들이. 폭도가 아니라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니까 피를 수혈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의사의 증언인가 어디 보면은 어떤 학생이 피를 수혈하고 간 여고생인가 있는데 얘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더래. 총에 맞아가지고. 너무 이게 힘든 거지. 수혈하고 간 학생이 총에 맞아 죽어서 또 왔으니까. 이거 보면은 얼굴 뭐 4분의 1 날아간 사진도 있고 엄청 잔인하게 희생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진압하고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정적들, 반대 세력들, 반병신 만들고 6월 민주항쟁이 터지죠.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종철아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그리고 진행 도중에 또 누가 죽나요? 연세대 티를 입은 이한열 군인 죽죠. 이한열이 광주 출신이더만.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살고 있었어요. 광주에 야구 잘하는 학교 중에 진흥고등학교라고 있거든. 거기 출신이더라고. 쌤 찾아보니까. 그 5.18 때 학생으로 있었대. 대학생은 아니고. 근데 엄마가 모범생이라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지 말라니까 모범생이니까 엄마 시키는 대로 안 나갔지. 그래서 목숨은 부재했는데 대학교 가서 봤더니 그때 일이 이거였었구나. 그리고 5.18에 충격 먹고 전두환 독재에 충격 먹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류탄 직방으로 맞고 의식을 잃는 모습이죠. 이 사진을 언론사들이 배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 왜? 보도 지침 땐 못 나가게 돼 있거든. 근데 영화에도 묘사돼 있지만 시발 뿌려버려! 해가지고 나가버리죠. 이거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6월 10일 날 독재타도 혼잡해 땡땡땡 떡떡떡떡떡떡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부산에서 모습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체류탄을 쏘지 마라. 체류탄 막 쐈나 봐. 그러니까 체류탄을 쏘지 마라. 이게 미국 전 세계에 이 사진이 딱 나간 거야. 그래서 6월 민주항쟁 하면은 이 사진 되게 임팩트 있어 보이잖아요. 선생님 이 젖꼭지가 좀 임팩트 보이긴 하는데 전 세계에 젖꼭지를 자랑한 요분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살아있을 거예요. 젖꼭지도 무사하시죠? 농담입니다. 6월 민주항쟁 하면 이 명동성당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명동성당으로 대학생들이 들어갔어. 태극기 들고. 근데 전두환이 여기 군인, 경찰 못 집어넣어. 신부님들이 막어. 수녀님들이 막어. 그래서 요 다음 사진 선생님 칸줬어 못 넣었는데 얘네들 나중에 다 빠져나가고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여기서 미사합니다. 독재 타도를 위한. 그리고 도와줘. 대학생들 끌고 가려면은 날 밟고 지나가라고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이 들어 누워버려. 밟고 지나가라고. 이때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거든. 별명이 바보.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나 수녀님들 이런 사람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명동성당 내에서 투쟁도 했었고 이렇게 저항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는 민주주의 운동의 한 획을 그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유신 때도 저항했었고 6월 민주항쟁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거 봐봐. 6월 10날 여기에서 발표한 거야. 이렇게 하자. 오후 6시 국기 하기식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자. 애국가를 부른 후에는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교회와 사찰은 타종을 하고 소용태국을 지창합시다. 외칩시다. 호원 철폐, 민주화법 쟁취.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6월 10날. 우리 역사적으로 6월 10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일제강점기 때 60만 세 운동. 공교롭게도 6월 10날이야. 그래서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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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땡땡 똑똑똑똑똑똑 호혼 철폐 독재 타도 이걸 외쳤던 거죠. 그래서 굴복하죠. 노태우가 몇 월 며칠 날 잘렸지만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하죠. 여야 합의해서 빨리 뭐 하겠다? 직선제 개헌하겠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어서 지금 체제로 쭉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헌법은 이거 결과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틈타서 이 뒷조사를 하던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신군부라 부릅니다. 이 쿠데타를 12.12 쿠데타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엄 철폐하라, 유신헌법 바꿔라, 신군부 꺼져라. 여기에 대한 신군부의 응답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이었었던 김대중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었고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 대표들을 체포해 갑니다. 집회 시위 금지시키고 학교도 휴교령 때려서 대학생들을 데모를 못하게. 근데 5.18 때 광주에서는 시위가 지속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무차별 폭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전남도청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계엄군이 여기다 총을 쏩니다. 계엄군이 총을 쏘니까 광주시민 일부가 시민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상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했다가 광주 내부에는 해방광주라고 해가지고 수습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계엄군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헬기, 탱크, 장갑차 다 동원합니다.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것이 5.18. 진압은 되었지만 엄청난 의의가 있죠.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고 80년대 뒤이어서 배우는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미국이 실체를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 기록이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그래서 보란듯이 광주를 피바다를 만들고 전두환이가 순서대로 국보위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이건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을 바꾸죠.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임기 7년짜리 한 번 할 수 있는 헌법을 바꾸고 이걸로 두 번째 대통령을 해먹죠. 그리고 머리가 좋다 그랬죠. 강하게 할 땐 강하게 삼천교육대로 끌고 가고 길들이기 하고 간첩 조작하고 백성들 삥 뜯고 국민들이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달랠 땐 달래고 야 야간에 놀아 야 자율이야 해외 자율이야 야 사람들 말초 신경 자극시키는 거 이런 거 활성화시켜서 관심은 딴 데로 돌려 대학생들 축제 열어서 5.18 관심 딴 데로 돌려 운도 좋아 세계 경제가 좋은 거 분위기 틈타서 흑자 기록 중산층 성장. 근데 전두환 임기가 88년에 끝났는데 말기쯤에 사람들이 전두환의 꼬붕이었던 노태우 당선되는 거 꼴 보기 싫어. 직선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권인숙이 성고문 사건 당했어. 성고문 정권. 박정철이 고문 다 죽었어. 고문 정권. 헌법 바꿔라. 더 이상 못 보겠다. 아니야. 나는 헌법 지킬래. 4.13 호혼. 그래서 천주교에서 진실 박히고 본부가 만들어지고 이 와중에 투쟁 중에 이한열이 치료탄 맞고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투쟁을 하자. 전국적인 시위. 그래서 노태우가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직선제 하겠다. 그리고 헌법을 바꿨죠. 9차. 직선제 5년 한 번만 하겠다. 그래서 노태우가 나왔지만 김대중이 풀려나면서 요 둘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죠. 표를 나눠 가지면서 민주지표가 나눠지면서 어부지리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40%도 못 넘었어.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이 과정이 전두환 정권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 김영삼이 없앴고 서울의 봄 이거 연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수제작관 권봉으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그래서 화가 난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총을 쏘니까 시민군이 조직이 되었고 폭도가 아닙니다. 시민군입니다. 스스로가 왜 총을 들었는지 외쳤고 심지어 광주 내부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있어도 서로 협조했었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고 질서 정연하게 서로 피를 나눌 정도로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폭도나 간첩이 잠입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여론을 조작하죠. 간첩이 들어갔다라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엄연하게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진압하고 삼천교육대로 정적 제거하고 6월 민주항쟁 시발점을 알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다른 희생자 이한열 군 6월 민주항쟁 이한열이 연세대 학생이기 때문에 연세대 내에 이한열 비석이 있다고 들었어요. 보고 왔죠.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저 꼭지 6월 민주항쟁 명동성당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활약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6월 신날 전국적으로 독재 타도 호헌 철폐 외쳤다라는 거. 그리고 6.29 선언을 누가 했다? 노태우가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은 성공이었지만 노태우가 다시 당선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꼭 정리해 보세요.